가을볕 아래. 1장.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은희는 여전히 그의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교직, 생활의 동반자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은희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물었지만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을 싸며 오래전 떠났던 그 바닷가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젊은 날의 첫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을. 기차는 천천히 바다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은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마을 입구에서 은희를 맞이한 것은 낡은 간판과 텅 빈 골목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 이제는 노인들만 남은 조용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새로 지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너구나. 마을 이장이 달려와 반겼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겠나? 서울에서 오랫동안 선생님 하셨다며?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에게는 다시 아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병수였습니다. 68이 된 지금도 그의 어깨는 넓었고 바다에서 단련된 손은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촌계장이 된 그는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병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은희가 서울로 떠날 때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도. 어색한 인사 뒤로 오래된 감정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첫사랑의 설렘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병수에 대한 옛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의 시작일까? 은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장. 은희는 마을을 둘러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단짝 친구 정숙이와 뛰어놀던 골목, 함께 조개를 줍던 바닷가, 그리고 비밀을 속삭이던 작은 창고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우연히 마을 끝자락의 오래된 창고 앞을 지나던 은희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밀고 들어간 창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어부와 썩은 밧줄들 사이에서 그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의 일기장.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친구의 흔적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또박또박 쓰여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은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숙네 가족을 업신여겼고 정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정숙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은 은희와의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희의 아버지가 정숙네 가족을 몰래 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왜 어렸을 때 마을 아이들이 자신을 따돌렸는지, 왜 부모님이 항상 조심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숙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네 가족까지 힘들어하게 해서.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일기장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은희의 질문에 할머니들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일은 덮어두는 게 좋아.
하지만 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행방과 자신의 가족사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정숙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구의 아픈 기억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장.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살의 회사원인 그는 어머니가 홀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모자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는 어머니와 병수가 함께 바닷가를 걷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잊고 다른 남자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따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인데 벌써 다른 남자와 만나세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오해야. 병수는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없이. 은희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찍은 한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 구석에 낯선 아이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은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민호와 비슷한 나이였고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사진을 들고 마을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진관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아이, 정숙이네 아들 같은데요. 정숙이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욱 손가락질했죠. 은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 마을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4장. 마을 앞바다에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방파제를 허물고 새로 쌓는 공사였습니다. 굴착기가 바위 틈을 파내던 중 녹슨 깡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호기심에 깡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깡통 안에서 비닐 포장지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김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은희는 급히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40년 동안 바닷바람과 습기를 견딘 편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던 그날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은희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은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의 아버지가 마을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사건에 은희의 아버지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지만 정숙의 아버지가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려고 했어.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같이 의심받게 되었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따돌림받게 되었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였어. 미안해, 은희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날 거야. 아이의 아버지는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말할 수는 없어. 모두를 위해서. 정숙은 편지 끝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걸 말해줄게라고 썼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구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병수는 편지 내용을 들은 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 시절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마을을 떠나던 날, 나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해.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친구를 찾아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병수도 은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함께 찾아보자. 그날 밤 은희는 정숙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정숙아. 내가 꼭 찾을게. 5장. 가을바다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은희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5명뿐인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맑은 눈동자는 은희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은희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축제 무대에서 함께 부를 합창곡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무대 위에 선 은희와 아이들은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은희의 맑은 목소리와 아이들의 천진한 합창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마을 어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병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감동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 은희야. 병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병수는 은희에게 바닷가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야, 우리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병수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은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남은 날을 채워보자, 은희야. 병수의 고백은 진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은희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편 민호는 어머니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수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병수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숙을 찾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6장. 은희는 정숙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40년 전 주소를 단서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한 요양병원에서 정숙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정숙이라는 분이 여기 계세요. 하지만 많이 편찮으셔서. 간병인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정숙은 70세가 되었지만 40년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더욱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에서도 여전히 어릴 적 친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은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은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너냐?
정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이제야 찾았어. 두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40년 만에 재회를 나눴습니다. 내 편지 받았어. 방파제에서 찾았다. 은희가 말하자 정숙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편지를 내가 찾을 줄 알았어. 언젠가는. 정숙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로 와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힘겨운 세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룬 이야기까지. 아들은 어떻게 지내? 은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 의사가 되었어. 하지만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정숙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정숙은 마지막 힘을 내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마을이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곳에서 행복해. 그리고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는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은희는 정숙의 죽음을 병수에게 알렸습니다. 병수도 오래된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제 정숙이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정숙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평안해 보였고 자신의 길을 확실히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마을에서 정말 행복하세요? 민호의 질문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 가을 오후 은희와 병수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을볕이 참 따뜻하네.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 따뜻해. 병수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볕 아래서 새로운 사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이제는 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